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오늘은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유튜브 구독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좋은 아무튼 되게 막 그런 상태예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좋은 댓글, 힘나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기회에 대한 건데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태도에서 갈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언제나 얘기하지만 내 삶에 만족하는 거,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내가 이 세상에서 휘둘리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그 삶 속에서 만족하는 거,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만족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걸까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상황에 태어났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치만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태도 중에서도 기회랑 관련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기회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기회를 파악해서 그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로, 그 기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 기회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제 창업 강의나 여러 가지 강연이나 이런 거를 했지만 지금 다른 강연 하시는 분들처럼 막 10년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한 2, 3년 정도 된 상태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고등학생 50명 정도 듣는 관중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강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돈을 지불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해주실래요? 라고 연락이 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정답은 없어요. 모든 게 선택의 문제죠. 예를 들어 저의 상황이 시간이 있는 상황이고 그 시간 내가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더라도 50명의 고등학생 앞에 서서 강연을 할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무조건 합니다. 시간이 되고 그 조건이 된다면 첫 번째로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은 합니다.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돈에 있었다면 하지 않았겠죠. 돈을 생각하면 돈도 안 받고 내 시간도 써야 되고 그거 강연 준비하느라 시간도 많이 드는데 내 시간이 아까울 수 있죠. 그런데 돈이 아니라 성장이나 배움의 목적을 두면 어떨까요? 그럼 당연히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강연을 여러 번 해보긴 했지만 고등학생 대상으로 강연을 해본 적이 없네? 그럼 이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겠죠. 제가 고등학생 대상으로 강연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처음에 강연을 가서 할 때 바로 잘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누구나 처음은 못해요. 잘 못해요. 하지만 배워나가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게 무조건 무료인데 다 한다?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이 대가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할 텐데 배움이 없고 성장이 없고 나에게 좋은 경험이 돼주지 않는 거라면 제가 다 할 수는 없죠. 왜냐? 제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절대로 열정페이로 돈 안 받고 일해라 또는 내 능력을 싸게 팔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거나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실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실력이 인정받지도 않았고 내가 봤을 때도 만족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가를 먼저 바라는 것이 그렇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의 시간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돈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시간을 무료로 쓴다라면 그것은 돈을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과 돈의 개념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영어 잘하니까 나 이것 좀 번역 좀 해줄래? 그냥 무료로 해줘. 이 번역 좀 그냥 쉽잖아. 너는 한 30분이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인드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시간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시간에 대한 대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내 능력과 실력이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대가를 먼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경험인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회를 잡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 뭘까요? 이게 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 나에게 배움이 될 건 알겠어. 그런데 나는 이걸 하기가 두려워. 나의 능력이 아직 부족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내가 10 정도의 레벨이 있어야 되는데 1이에요, 1.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한 7, 6,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면서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10이 돼야지 내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게 기회인 걸 알지만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기회를 통해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 이건 제가 아는 분을 통해 책 내용을 들은 건데요. 단순히 어떤 일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발전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강의를 지금까지 꽤 많이 해봤는데요.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을 했다면 강의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더니 반응이 이렇네? 그럼 이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의식적인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그 기회를 잡아서 고등학생 50명에게 강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하면 안 되고 하고 나서 내가 느낀 점이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생들이랑 하니까 요런 퀴즈를 내면은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고등학생들한테 강연을 할 때는 그런 거를 또 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기회를 놓쳤어도 괜찮습니다. 기회는 또 오고 또 기회를 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문을 두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생각이 집중이 돼야지 말이 잘 돼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다들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기회를 잡아서 잘 살아보도록 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